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민주당 사람들의 이 지능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번에 이제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2심 재판부에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이 99%죠, 그렇죠? 모든 지금 법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 현직 판사들조차도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죄인데 어떻게 위증 교사범이 무죄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동연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2심에서 맞기만 맞게 된다면 바로 이거는 유죄로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을 다루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던 적이 있나요? 없죠. 매번 툭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언제는 또 단식 투쟁을 했다고 재판을 지연시켜 언제는 무슨 뭐 국회 일정 때문에 국회 일정 때문에 또 재판을 지연시켜 근데 알고 보니까 국회 일정은 또 제대로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매번 재판을 갖다가 연기시키는 게 이재명의 전략이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에는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이재명 입장에서 이 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죠. 왜? 항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유죄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 그래서 억울하다라 그래서 항소를 하는 게 그게 항소인 것이지. 무죄를 받은 마당에 뭔 놈의 항소를 하고 자시고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검찰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인 없는 증인도만 만들어내서라도 막 증인을 갖다가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다 막 조합을 시켜가지고 재판에 가서 끌려고 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 재판 지연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있는 정보만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이 재판을 갖다가 재개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가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코 이재명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난 뒤에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진행해가지고 금방 또 이게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유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게 이재명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위중교사 그거 하나 뭐 무죄가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막 잔치집이라도 지금 막 열린 것처럼 막 TK도 지금 내려가서 뭐 하고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으로 진짜 무식한 짓이다. 자기들의 생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죠. 왜? 아니 이재명 혼자서 지금 막 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동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잘못을 한 거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의 죄도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정 최고형입니다. 관련돼서 징역 5년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백현동 개발은 명명백백하게 대법원에 의해서 부정적인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땅땅땅 끝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 자, 그럼 백현동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싹 다 김인석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백현동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정바울, 정진상, 이재명. 정바울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유죄가 확정이 될 거고요. 정진상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다만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정진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야 뭐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해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게 사건 자체가 이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자체가 이미 그 재판만 보더라도 뭐라고 이제 김인섭 재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김인섭이 정진상에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성남 도계공 배제 등을 여러 차례 청탁했다.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청탁했다. 그걸로 유죄가 됐어요. 그럼 청탁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진상.
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것도 대법원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백현동 개발에 세 사람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 이재명, 김인섭, 정진상 세 사람이 특수관계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걸 법원이 이번에 또 확인해 준 것이죠. 그리고 또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성남 도계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백현동 개발을. 사실상 이재명과 정진상이 주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김인섭이가 유죄라고 한다면 100% 정진상과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상에는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냐? 나는 김인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제3자한테 청탁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소리겠죠. 왜? 이미 법원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 가지고 정진상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확인이 된 거니까. 그리고 또 김인섭 씨와는 2012년 이후로 연락이 안 됐다. 이게 이재명의 지금 주장인데 연락 자체가 안 됐을 수는 있죠. 지금 맨날 뭐 말장난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겠다? 중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100이면 100 그러니까 재판 결과만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정진상과 이재명은 빼박 이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또 중요한 결심 공판이 있었죠. 김용과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김용에 대해 가지고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고요.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유동규, 정민용, 남욱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김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개발업자 그걸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 같은 경우는 검찰이 12년을 구형한 반면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민용 같은 경우는 1년, 그다음에 남욱 같은 경우는 1년을 이런 식으로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에 협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형이 나오는 것이고 김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헛소리하고 앉아 있고 여전히 무슨 뭐 검찰이 주적해다 봤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반성의 기미가 일절 없어가지고 12년이나 구형이 된 겁니다. 자, 김용 같은 경우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냐? 여전히 정신은 못 차립니다. 검찰은 김용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12년을 구형한 반면 유동규, 남욱, 전민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 이는 김용에 대한 검찰이 정치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다. 저는 김용 측의 변호인이 이딴 식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님이 이거를 다 지금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검찰이 지금 김용에 대해서 무슨 뭐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용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찰한테 뭐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원래 양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작 사유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보상이자 특혜다 이딴 소리를 떠들고 있으면 판사님이 보기에도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래가지고 김용이 무죄를 지금 주장하면서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핸드폰에 구글 앱 같은 게 깔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설정 같은 걸 해놨을 때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1월 이제 뭐 11월 11일이었다. 그럼 1시에 어디 있었고 2시에 뭐 있었고 3시에 뭐 있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이제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김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내가 다른 데 있었다. 이게 지금 김용 측의 항변입니다. 만약에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막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게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 이게 본인 스스로가 수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뭘 삭제시킬 수 있고 어디 뭐 딴 데 갔다라는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증거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김영 측에서 끝끝내 이거를 갖다가 신빙성에 대해서 무슨 뭐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감정을 또 해봤더니만 감정인이 뭐라고 하냐.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에서 방문 장소를 인위적으로 수정 삭제했을 때 생기는 비정상적 경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원래 위치와 떨어진 곳을 기록하는 위치 기록 오류는 다수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원래 성남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광화문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발생하는 위치 기록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수정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들어보시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끝끝내 김용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근거랍시고 얘기했던 게 구글타임이라는데 이것도 이딴 식으로 지금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까? 뭐 지금 할 게 있겠어요. 바로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지. 김용도 구속이 되고 정진상도 구속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을지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이 됐었을 때 이 측근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